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벚꽃을 볼 수 있는 서산 개심사와 가야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기준 청벚꽃과 왕벚꽃, 겹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개심사의 청벚꽃과 왕벚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굳이 벚꽃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야산 정상에서 성문봉까지 이어지는 능선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4월 말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산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많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인 것 같고요. 다만 코스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험도는 중간중간 약간 좀 험한 곳이 있는데 정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은 조금 어렵고 차량 회수도 좀 어려워서 보통은 안내 산악회로 많이 다니는 코스인데 자세한 건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은 너무너무 멋있고요. 가야산 성문봉에서 가야산 정상까지 이어진 능선의 아름다운 풍경과 개심사의 청벚꽃 그리고 왕벚꽃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코스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면요. 이 사진은 가야산 입구에서 만난 겹벚꽃, 왕벚꽃의 사진이고요. 상가 저수지에서 가야산을 보면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저수지에 가야산이 반사되어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진이. 네, 이 사진도 가야산 초입에 있는 겹벚꽃의 사진이고요. 가야산 정상에 올라서 바라본 한서대학교와 그리고 서해, 안면도의 모습입니다. 가야산 정상부에서 성문봉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서산 가야산은 이 능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성문봉과 옥양봉을 같이 찍어본 사진이고요. 들머리 근처에 있는 옥계 저수지를 찍어본 사진입니다. 성문봉 근처에 있는 사자바위의 모습이고요. 어떻게 사자랑 좀 닮았나요? 눈과 코와 입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옥문봉에서 바라보는 서쪽 방향의 풍경입니다. 옥문봉에서 바라보는 가야산 정상의 모습이고요. 가야산 정상에는 이렇게 기지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계심사 청복꽃의 모습이고요. 청복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청복꽃은 우리나라에서 서산 계심사에서밖에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청복꽃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심사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복꽃뿐만 아니라 겹벚꽃, 왕벚꽃이 있는데 이 벚꽃의 색깔이 너무 예쁘고 모르는 분인데 사진이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벚꽃나무의 줄기가 이 지붕 위로 나 있어서 이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겹벚꽃과 왕벚꽃이 있고요. 이렇게 좀 빨간색, 핑크색 벚꽃도 있고 하얀색의 벚꽃도 있습니다. 하얀색은 그냥 일반 벚꽃과 색깔은 비슷한데 이렇게 촘촘하게 나 있는 이파리가 좀 예쁘죠. 얘는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마치 공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벚꽃과는 좀 색다른 맛이 있어요. 네, 그럼 찾아가는 길 좀 소개해 드리면요. 들머리는 여기 덕산 도립공원 가야산 지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남현군 묘를 거쳐서 상가 저수지를 거쳐서 가야산을 오르고요. 가야산에서 성문봉을 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락산을 거쳐서 계심사 입구를 거쳐서 계심사로 하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차량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안내산악기 이용하고요. 저도 안내산악기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차량 회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문봉에서 여기 주차장을 다시 내려오거나 성문봉에서 조금 더 걸어서 옥양봉까지 보고서 원점 회귀하는 방법을 많이들 이용하세요. 하지만 4월 말에 가신다고 하면은 계심사까지 보고 오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기준은 오늘 주차장, 가야봉, 성문봉, 일락산, 그리고 계심사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다녀오시면 한 10km 정도고요. 한 4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고도는 가야산 정상이 678m이고요. 상승 고도는 한 8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머리에서 한 2km 정도는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본격적으로 등산로가 시작이 되면은 갈수록 가팔라지는데요. 가야봉 남겨놓고 한 600-700m가 굉장히 가파르니까 이 구간이 가장 힘들고요. 다만 이 구간만 끝나면은 이후에는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성문봉 올라가는 데가 오르막이 있지만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요. 그리고 성문봉 지나면 길도 굉장히 좋고 가파른 경사도 없고 전체적으로 내리막이어서 힘든 구간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km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여기 가파른 구간 조금 제외하고는 크게 힘든 구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씩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가 들머리 주차장이고요. 주차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 요금도 없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현군묘 그리고 등산로 입구 이 방향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 시계에 고도 오차가 한 30m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고도는 한 13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아스팔트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비 온 다음 날에서 오랜만에 하늘이 좀 예뻤습니다. 근데 정상부는 구름이 좀 있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땐 거의 다 거쳤어요. 조금 더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탐방로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봉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빠져서 걸어가시면 되고요. 조금 더 오면 한 번 더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가야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성문봉이나 옥양봉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를 남현군 묘라고 하던데 남현군이 대원군의 부친이라고 해요. 상여도 좀 있고 뭐 묘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네, 올라가는 길에 여기 겹벚꽃이 좀 있고요. 겹벚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겹벚꽃이 꽤나 볼만했습니다. 이 진짜 꽃잎이 옹골차게 차 있는 모습이 참 또 그냥 일반적인 벚꽃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보통은 분홍빛을 좀 많이 띠고 있어서 그냥 벚꽃보다 겹벚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요. 가야봉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상가 저수지가 나오는데 저수지에 비친 가야산의 모습이 꽤나 볼만합니다. 좋죠.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시켰는지 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가야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좀만 더 오시면은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왼쪽으로 사람들이 뭐가 있나 해서 가봤더니 벚꽃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들러봤고요. 벚꽃 같나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벚꽃 같은데 확실히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 서울 촌놈이라 식물을 잘 몰라서 근데 그 꽃이 좀 예뻤어요. 그런 핑크, 약간 홍매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옆에는 가야산이 쭉 늘어서 있고요. 옆에도 겹벚꽃이 한 그루 있었습니다. 가야산 정상부가 곰탕에서 좀 벗어나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2km 정도, 주차장에서 2km 정도 온 지점이고, 한 1.5km 정도 이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470 정도를 1.5km만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가 꽤 있는 편입니다. 초반엔 그렇게 경사가 겹하지 않은데 제가 4월 26일 날 다녀왔는데 요맘때가 산 타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색감이라고 할까요? 이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요 연녹색이 너무 좋습니다. 제 숲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녹색의 색감 덕분에 정말 즐겁게 산행을 할 수 있었고요. 계속 일반적인 오르막을 올라가게 됩니다. 0.6km 이 이정표 이후에 굉장히 가팔라져요. 이거 누가 장난을 쳐놨어요. 0.6km 가야봉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3km. 저는 한 47분 정도 걸렸는데 600m 만에 해발을 한 300 정도 올려야 돼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너덜길이 시작이 되고요. 너덜길이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경사가 가팔라지고요. 뒤편으로 풍경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한 270m 남은 지점이고요.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삼거리가 나오는데 가야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오면 가야봉이라고 있고요.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정표 따라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가야봉이 나와요. 이쪽은 너덜길 같은 거 가다가 계단 올라가면은 이제 가야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야봉에는 정상석이 2개 있고요. 해발 678m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1시간 14분, 이게 좀 늦게 찍어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1시간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한 3.5km 요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가 올라온 방향이고요. 이쪽이 가야 하는 성문봉, 옥양봉 방향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성문봉이고요. 저 뒤쪽, 오른쪽 뒤쪽에 보이는 게 옥양봉이고 이쪽이 서산, 서해 방향입니다. 서산 쪽이 잘 보이죠? 저 뒤쪽에 보이는 길게 늘어서 있는 섬이 안면도고, 그리고 가야산 정상에는 이렇게 기지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서대학교 캠퍼스 방향을 좀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요 뒤에 길게 있는 섬이 안면도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진은 서산 방향을 좀 찍어본 사진이고요. 성문봉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돌탑 있는 데가 성문봉이에요. 여기가 성문봉이죠. 그리고 여기가 옥양봉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성문봉과 옥양봉을 같이 찍어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옥계 저수지, 저희가 출발 지점이 한 요 정도 돼요. 저수지를 조금 확대해 본 사진이고요. 여기가 저희가 아까 지나온 상가 저수지의 모습입니다. 요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옆에는 이렇게 기지국 같은 것이 있고요. 앞으로 가야 하는 능선을 찍어본 영상입니다. 저희가 성문봉을 지나서 옥양봉까지 가는 능선이고요. 여기서부터 성문봉까지는 1.5km 정도 되는데요. 1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데크길을 따라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데요. 뷰가 굉장히 좋고요. 정비가 잘 돼 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내려와서 가야봉 정상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길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는데 성문봉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다운이 조금 있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요. 중간중간 꽤 볼만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좀 험한 구간이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고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면은 가야산이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쉴 곳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야옹이를 좀 만났어요. 얘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달라고 말을 거는 것 같죠? 아이, 귀여워. 없다니까. 고양이랑 인사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오르내림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거북바위인지 어떻게 아냐 하면은 옆에 써 있습니다. 저망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편이 아닌데 중간중간 좀 트이는 곳이 있어서 조망을 보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달래가 떨어지던 시절이고요. 저기 성문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또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계속 성문봉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조망이 트이는 곳에서 뒤돌아보면은 걸어온 능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좀 올라오시면은 데크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거의 다 온 겁니다. 걸어가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고양이가 내가 놀랬잖아. 데크길 밑에 있어갖고 안 보이는데 고양이 나- 소리가 나고 발 밑에서 나고 좀 무서웠어요. 대답 엄청 잘해줘요. 너무 귀엽네요, 얘. 네, 다시 돌아온 길이고요. 이렇게 능선 넘어서 여기까지 와갔습니다. 이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야, 이쪽이 이제 서해 바다 방향, 이쪽이 성문봉 방향, 저기 성문봉이 보이네요. 이쪽이 무슨 봉? 아유, 자꾸 이름 잊어먹네. 옥양봉. 여기서 출발한데, 고양이가 저 계속 보고 있죠. 거 없어. 새 잡아먹어, 새. 조금만 더 오면 사자바위를 만나게 되고요. 이 사자바위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성문봉의 정상석과 그리고 돌탑도 보이고, 사자, 호, 그리고 턱, 그리고 눈, 그리고 갈기처럼 보여서 진짜 사자같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사자바위 보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예, 가야산 성문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5.3km, 2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2마리 있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인분이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포스가 있으셨어요. 네, 옆에 돌탑도 좀 세워져 있었고요. 가야본 정상에서 온 길입니다. 서산 가야산의 가장 큰 매력은 성문봉에서 가야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이 능선인 것 같고요. 이 능선의 풍경이 꽤나 볼만합니다. 가야산 정상을 좀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온 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능선을 따라서 지금 여기 성문봉까지 오게 된 거죠. 이 돌탑과 그리고 서해 방향을 좀 찍어본 사진이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쉬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뿌얘지는 게 느껴지죠. 좀 뒤로 갈수록 좀 뿌얘지더라고요. 아우, 이쪽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식사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주차장 원점 얘기하실 분들은 여기 주차장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옥양봉 들러서 하산하실 분들은 옥양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일락산 방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2.7km 아니고요. 1.8km 정도 됩니다. 일락산까지. 이정표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중에서 한 1km 정도는 하산길입니다. 여기 가다가 이정표가 나오는데 일락산이 왜 안 써있지? 라고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여기가 있었어요. 좀 조심하세요. 이 일락사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일락사 방향으로 내려가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송림도 나오는데 소나무 숲은 꽤나 볼만하고요. 군데군데 소나무 숲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1.7km 되어 있죠. 제가 나중에 GPS 보니까 한 1.8km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쉼터가 좀 있고, 저희는 성문봉에서 내려왔고 일락산 방면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일락사 방면으로 내려가는 임도가 있더라고요. 여기 길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 송림도 꽤나 볼만합니다. 소나무 숲이 중간중간 꽤나 볼만한 곳이 많아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경사도 전혀 급하지 않아서 속도가 좀 많이 잘 납니다. 이렇게 한 500m 정도는 오르막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네, 중간에 이렇게 조망이 트이는 곳이 있습니다. 일락산 자체에는 조망이 그렇게 좋은 산은 아니에요. 네, 조망이 트이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볼만한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심사 가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내려온 성문봉의 모습이고요. 황락저수지를 찍어본 영상입니다. 정비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쉴 곳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락산 정상의 모습이고요. 일락산 정상은 조망은 아예 없고요. 이렇게 이정목에 그냥 일락산 정상이란 표시만 있습니다. 옆에 좀 쉴 곳이 있고요. 성문봉에서 1.7km 온 지점입니다. 여기서 개심사까지는 2.8km 정도 되고요. 예, 거의 다 내리막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고요. 성문봉에서는 35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내려갈 땐 조금 초반에 이렇게 좀 너덜길이다가 이내 길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정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육산으로 오르막이 가끔 나오지만은 거의 임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일락산에 내려오면은 개심사가 안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황랑리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보원사지터로 가셔야 됩니다. 보원사지터로 가는 길은 임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나무 숲 사이로 임도를 걷게 되고요. 풍경 좀 보여드리면은 소나무 숲은 진짜 꽤 볼만한 곳이 중간중간 많습니다. 정비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그렇게 풍경은 볼만한 곳이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4월의 그 신록의 기온, 그 색깔이 너무 좋았고 사람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꽤 즐기면서 걸을 수 있었고요. 개심사 입구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전망대 100m라고 해서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살짝 올라가는데 여기가 전망대래요. 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풍경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거 왜 올라오는 거야? 근데 보통은 개심사에서 트레킹하러 올라오시는 분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라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좀 올라오시다 보면 이제 개심사 입구를 만나게 되고요. 산신각 개심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심사로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9.5km. 저는 일락산에서 여기까지 30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총 시간은 4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서 개심사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이쪽은 사람이 없고 왼쪽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길이 저쪽인가 하고 만나나 싶었는데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개심사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새소리도 너무 좋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너무 멋있고 숲도 꽤나 예뻤고 굉장히 좋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상하다. 길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걸어 올라왔어요. 다시 아까 여기로 왔는데 이쪽에는 이정표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갔습니다. 계속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뭐 길이 있겠지 그러면서 딱 내려왔는데 결국은 개심사와 만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땐 정석적인 길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개심사 산신각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안 내려오고 이렇게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곳으로 딱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신기했는데 어쨌든 길은 뭐 찾긴 했어요. 길 흔적은 완연했고요. 개심사는 해발이 한 200m 되고 저는 여기까지 한 1.1km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GPS는 껐고요. 여기가 대웅보전의 모습인데 대웅보전 앞에는 없고 일단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30-40분 정도 저 왕벚꽃과 그리고 청벚꽃 보면서 놀았는데 여기가 개심사는 그렇게 넓은 절이 아닙니다. 평일 몇 시야? 평일 오후 1시 34분에 사람 이렇게 많았고요. 지금 보여드린 벚꽃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개심사에 있는 벚꽃나무 전체 중에 한 7-8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절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요 조그만 절 사이에 벚꽃이 정말 너무 예쁘게 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 거고요. 근데 평일 오후 1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쁘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얘는 또 핑크해요. 또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겹벚꽃은 진짜 겹벚꽃, 왕벚꽃 제가 볼 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왕벚꽃은 정말 좀 이파리가 그냥 벚꽃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방송국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청벚꽃은 한 2-3그루 정도 있습니다. 청벚꽃이고요. 청벚꽃 이파리를 좀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면은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와. 청벚꽃은 제가 알기로는 개심사에서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전목을 이뤄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굉장히 희귀종이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사진 찍어보면 이런 사진이고요. 좀 사진은 사실 분홍색 왕벚꽃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송국 촬영하는 곳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 산신각이 있는데 정규 등산로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산신각 쪽으로 해갖고 전망대, 아까 제가 간 쓸데없는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곳 같거든요.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부근에 이제 청벚꽃을 좀 찍어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게 보정 안 한 사진이고 이게 보정한 사진인데 보정하니까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모르는 분인데 진짜 찾아가서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보정하기 전에도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정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 벚꽃나무를 보여드리면은 진짜 뭐라고 하지? 연한 핑크빛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서 찍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 나무는 이 줄기가 지붕 너머로 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쪽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서 건물 앞에서 찍는 사진도 좀 예뻤고요. 좀 보여드리면은 얘는 연한 핑크빛이잖아요. 그 옆에는 진짜 약간 파란색이 도는 벚꽃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완전 핑크색인 왕벚꽃도 있고 여기 세 그루가 또 완전 예쁩니다. 하얀색 벚꽃과 그리고 완전 핑크색 그리고 이쪽 영상 보더라도 이파리 너무 예쁘죠 이거. 이 흰색 벚꽃도 예쁩니다. 정말 벚꽃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제일 예쁘다, 제일 예뻐.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옹골차게 이 벚꽃잎이 차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게 보정 안 한 사진, 보정한 사진. 보정한 사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연한 핑크,
약간 푸른색, 그리고 완전 핑크, 세 그루가 나란히 있어서 예쁘고요. 한 총 벚꽃나무 그루수가 한 2, 30그루? 워낙 자주 못 보는 풍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꽃 자체가 예뻐서 꽤나 볼만합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오후 1시 반이었는데 이 정도이고요. 만약 제가 운전을 해서 간다 그러면 저는 평일이라면은 오전 8시 전에 도착할 것 같고요. 주말이라고 하면은 새벽 6시 전에 도착하게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도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연등의 옆에도 이렇게 벚꽃이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주차장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만약 먼 주차장이 되면 한 1.7km? 이런 곳에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지가 않고요. 그 1.7km에도 양옆에 이렇게 겹벚꽃을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꽤 볼만하긴 한데 진짜 사람이 많고 주차가 쉽지 않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앞에는 이렇게 연못이 있고 연못에도 꽤나 멋진 단풍나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 3, 40분 정도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주차장까지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한 600m 정도 이렇게 꽤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오실 분들은 약간 땀을 흘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600m 내려오면은 일주문 지나서 상가가 나오게 됩니다. 상가가 그렇게 넓진 않고요. 상가 오른편에 1주차장이 있고 이 길을 따라서 쭉 한 1.7km 정도 더 가야지 제 2주차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차장 가는 길에 뭐 옆에 저수지도 있고 양옆에 겹벚꽃도 심어놔서 풍경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3시 반까지였는데 2시에 끝나갔고 육개장에 더덕 막걸리 한 사발 하고서 그렇게 산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벚꽃을 볼 수 있는 개심사와 서산의 가야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야산은 언제 가도 그 성문봉에서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능성이 예쁜 곳이지만은 4월 말 요즘 딱 가시면은 개심사 벚꽃과 함께 너무너무 즐거운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벚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